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형외과 이영구입니다. 이게 발목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깥쪽은 뼈가 긴데요, 안쪽 복숭아뼈는 짧아요. 근데 이렇게 안쪽 복숭아뼈는 짧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목이 꺾이기가 쉽죠. 인대 손상은 안쪽보다는 바깥쪽 인대 손상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발목은 안정도를 담당해 주는 게 고관절이랑 달라요. 이 고관절은 뼈랑 뼈끼리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데 얘네는 뼈로만 안정도를 잡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대들이 많고요. 대표적으로는 외측의 측부인대 손상, 안쪽에 삼각인대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쪽에 원위 경비이계 손상이라고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들이 있죠. 네, 취약그룹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선천적으로 인대가 느슨하신 분들이 많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몸무게가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게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선수들은 확실히 많이 다치니까 많이 생기게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초기에 인대 손상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관리를 잘 못하시고 계속 발목이 흔들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여자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인대도 작고요, 뼈도 작고요, 인대가 느슨하기 때문에 훨씬 취약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하이를 신기 때문에 인대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여자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인대 손상은 이제 급성이랑 만성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급성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초기에 빨리 고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붓기를 빨리 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되지 않고 두게 되면, 만성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계속 발목이 삐고 하니까, 이 보시는 사진처럼 발목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이쪽에 계속 뼈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빨리 해서 안정화를 시켜주는 과정이 관절염을 안 생기게 해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초반에 다쳤을 때는 발목을 빨리 잡아줘야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는 과정이 좋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해주면 좋지만, 생활 속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이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든 다리를 동여맬 수 있는 방법이 좋죠. 붕대로 감으면 좋지만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 조여주는 압박 스타킹을 신는다거나, 제일 좋은 방법이 하지 거상, 심장보다 다리를 높이 올려놓는 방법으로 최대한 붓기를 빨리 가라앉히면서 고정을 해놓는 과정이 제일 좋죠. 수술을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급성으로 오셨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완전 파열이 명확하고 젊으신 분이고 활동력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보존적 치료 먼저 하는 거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하고 있죠. MRI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건 엑스레이를 찍어야죠. 엑스레이를 봐야지 구조적 상태를 알고요. 스트레스비라고 그러는데요, 발목을 고정해 놓고 일정량의 힘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되면 인대 손상이다 라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에 비해서 약간 발목이 내반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손상이 되기 쉬운데, 이런 식의 모양은 구조적인 변화를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골 교정술이 되는 겁니다. 발목 인대 손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대가 뭐 부분적인 파열이나 전체 파열이냐에 따라서 뭐 단계가 나뉘긴 하지만, 최근의 이슈는 기계적인 불안정증이냐 기능적인 불안정증이냐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이 돼 있어요. 완전 파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발목이 실제적으로 흔들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를 기계적인 파열이라고, 손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는 그냥 명확히 수술에 적응증이 되고요. 기능적인 불안정증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인대가 완전 파열이 아닌데 본인이 걷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목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귀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의 균형을 잡아주지만, 발목에도 그런 비슷한 전정기관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평지를 걸으면 안정되게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갈밭을 걸을 때 느끼는 것처럼 뭔가 모르게 발목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기능적인 불안정증인데, 특히 운동선수들한테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 경기력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는 반드시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진행해 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정하다는 게 나타나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10년 정도 전부터 이런 관절경적 수술을 하면서부터 그런 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아지고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살을 열어서 하는 수술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한 7cm, 5cm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발목에는요, 인대 손상이 있을 경우에 발목 안쪽의 동반 손상이 한 80에서 90% 정도로 작아요. 그렇게 되니까 관절 안을만 보는 관절경 수술들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식의 테크닉들이 발전을 안 했을 때는 관절 안에 대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꼬매고 나서 다시 새로 살을 열어서 하는 수술법들을 하곤 했었죠. 2000년대 뭐 후반 쪽 들어가면서 관절경적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제 관절경적 수술들을 시작을 하게 됐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배구 선수인데요. 발목에 외측 측부인대 손상이 있는데 뼈가 이 앞쪽에도 계속 튀어나왔어요. 이게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런 거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줘야 되고요. 발목이 이렇게 꺾이니까 안쪽이 자꾸 부딪혀서 연골 손상이 생겼어요. 그걸 이제 골연골병변이라고 그러는데 외측 측부인대에 대한 수술만 해준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술을 같이 해주고 마지막으로 관절 안에 인대 수술을 이런 식으로 같이 해주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많죠. 삼각인대랑 원위 경비기에 대한 수술은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진 않았어요. 수술 방법도 쉽지 않고.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수술을 다 해줍니다. 지금 발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인대들에 대한 수술은 관절경으로 가능합니다. 수술을 했을 때의 결과가 수술을 안 했을 때의 결과랑 비슷할 때는 수술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장 심플하게 해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한 가지가 이상이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하나부터 열까지 종합 세트처럼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발이랑 발목 부분에는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해주시면 안 돼요. 발목 인대 손상에서 가장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관절경적 수술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